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섹션 2 데이터 편집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편집인데요. 데이터 편집에서 엑셀 옵션 대화 상자가 편집에 있어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엑셀 옵션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파일 탭의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아래처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옵션 직접 보기로 하겠습니다. 파일 탭에 옵션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엑셀 옵션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엑셀 작업에 대한 일반 옵션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선택 영역에 미니 도구 모음을 표시할 건지 안 할 건지의 여부, 그거예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하겠다, 안 되어 있으면 안 하겠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 영역에 빠른 분석 옵션 표시, 이게 이제 2016서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기능인데, 빠른 분석 옵션 표시, 그 다음에 실시간 미리 보기 사용, 글꼴 같은 거 키웠을 때 결정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크게 보여줘요. 글꼴을, 크기를. 그런 겁니다. 실시간 미리 보기 사용. 그 다음에 새 통합 문서 만들기, 바로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될 내용들이죠. 뭐요? 글꼴 사용하는 거, 어떤 글꼴을 기본 글꼴로 쓸지,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새 시트의 기본 보기, 뭘로 보기 할지, 그 다음에 포함할 시트 수 255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한 개예요. 새 시트 기본 보기는 기본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포함할 시트는 255까지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 256을 딱 입력하면 255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조심하실 거는 여기를 만약에 255로 했다. 그러면 시트가 통합문서가 새로 만들어질 때 255개가 생겨요. 그런데 256, 257 계속 필요하거든요. 시트가 안 되나요? 됩니다. 시트 삽입하면 256, 257 계속 증가돼요. 여기에서만 255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 오피스 테마 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일반이에요. 그 다음에 수식에서는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은 자동 계산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엑셀의 가장 큰 장점은 자동 계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걸 일부러 또는 뭐 실수로 고의로 수동으로 해놓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안 돼요. 이거 계산이 안 될 땐 여기 들어와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럴 땐 F9를 눌러야 되는데 자동으로 되어 있나 확인하는 게 급섭니다. 그리고 R1, C1 참조 스타일을 쓸지 안 쓸지 거의 안 쓰죠.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수식의 표 이름 사용할지 안 할지의 여부, 자동 완성 기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류가 생겼을 때에 표시할 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얘가 한번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오류 검사 규칙인데, 이럴 때 오류를 떨어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류를 반환하는 수식이 있는 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럴 때 오류 검사 규칙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고, 두 자리로 표시된 연도가 있는 셀, 얘네들 갖다 오류 검사 규칙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건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고, 달달달 애우실 필요는 없고요. 언어 교정에서는 신경 쓸 거는 요거 하나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동 고침 옵션, 얘네들을 이렇게 고쳐라. 자동 고침 옵션 단추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 요일 대문자로 나타내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실무에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니까 요거는 좀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장할 때에 뭘로 저장할지, 통합문서 XLS, X,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복구, 정보 저장 간격, 이렇게도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 복구 파일 위치도 줄 수도 있는 거고, 기본적인 로컬 파일 위치, 이런 것들. 그 다음 언어 같은 경우는 별거 없어요. 한국어죠. 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그 다음에 고급은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고급 같은 경우는 엔터 키를 눌렀을 때 우리가 보통 아래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조절할 수 있다고요. 아래쪽, 오른쪽, 위쪽, 왼쪽, 상하 좌우 다 됩니다. 만약에 지금 아래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엔터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가죠. 그런데 시프트 키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반대로 가요. 지금이 아래쪽이니까 위로 갑니다. 시프트는 반대 개념. 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되어 있었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왼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소수점 자동 삽입,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 및 셀 끌어서 놓기를 사용할지 안 할지의 여부. 만약에 어느 날 채우기 핸들이 없어졌어요. 그럼 누군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해제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셀에서 직접 편집할지 안 할지의 여부, 자동 퍼센트 입력, 셀 내용을 자동 완성,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고급에서는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뭐냐면 여기요. 표시할 최근 통합 문서 수, 그리고 빠르게 액세스할 최근 통합 문서 수, 이 25로 해놓으면 얘가 25를 넘질 못해요.
그리고 고정되지 않은 최근에 사용한 폴더 수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 표시,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살펴본 내용이죠. 우리 메모할 때. 그 다음에 가로 스크롤 막대 표시, 세로 스크롤 막대 표시가 없어졌다. 또 시트 탭이 없어졌다. 여기 와서 다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장난친 거죠. 뭐 일부러 고의로 장난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행렬 머리글 표시, 얘가 해제가 되면 안 나타나요. 그리고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하게 되면 결과 대신 수식이 나타나요. 컨트롤 플러스 틸더 키를 누르는 건데 나중에 수식할 때 배우기로 하고, 시트 방향 바꾸기, 얘 체크되어 있으면 시트 방향이 바꿔져요. 그 다음에 0값이 있는 셀에 0 표시, 지금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0값이 있는 셀이 0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해제되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눈금선 표시, 여기 또 윤곽선 기호 표시할지 안 할지 여부, 우리 부분합이라든가 그룹에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고급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얘예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정렬 및 채우기 할 때 사용자가, 우리 이제 정렬 배울 때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요. 여기서 추가도 가능합니다. 이거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고급에 있어요. 고급에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그다음 리본 사용자 지정을, 사용자가 리본 메뉴를 갖다가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새 탭, 새 그룹 만들 수도 있고, 이름 바꾸기 가능해요. 또 원래대로 돌릴 수도 있고, 가져오기, 내보내기도 가능하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로 장난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아까 카메라 때문에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추가 기능은 말 그대로 이제 추가 기능 개념. 그다음 보안센터에서는 보안센터 설정에 요 매크로 설정, 요게 시험 문제 난 적이 있어요. 매크로 설정. 그래서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없음.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얘가 시험에 나왔어요. 모든 매크로 포함 그래놓고 위험성 있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길어서 그런지 얘를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요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 문제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엑셀 옵션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식 부분, 그 다음에 고급, 일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엑셀 옵션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속적인 범위 선택. 첫 번째로 이제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만큼 드래그를 한다라는 거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범위의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셀을 클릭해도 연속적으로 범위가 선택이 돼요. 우리 Shift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Shift. 세 번째 방법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이용하는 거죠. 방향키 이용해서 원하는 만큼, 눌러준 만큼 범위를 갖다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F8을 누르게 되면은 선택 영역 확장이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아래 부분에, 그러니까 상태 표시줄에 F8. 그러면 선택 영역 확장 상태에서 마지막 셀을 클릭해도 되고요. 그다음 방향키를 이용해서 원하는 만큼 지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F8을 누르게 되면 해제가 돼요. 선택 영역 확장 상태가 해제가 된다. 자, 이거 한번 직접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가지고 이제 원하는 만큼 범위 설정하는 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이. 그리고 뒤에 투 셀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곳에 가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도 이렇게 범위 설정이 되고요. 연속적으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키를 눌렀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F8, 아까 배운 F8을 누르게 되면 아랫부분에 선택 영역 확장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 선택 영역 확장. 그래서 이 선택 영역 확장이 나왔을 때 마우스를 가지고 원하는 마지막 셀을 클릭해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범위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선택 영역 확장에서 마우스 방향키를 가지고 마우스 대신 방향키를 이용해서 연속적인 범위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F8을 누르게 되면 아랫부분에 선택 영역 확장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됐네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어떤 걸 쓸까요?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2, 3, 4는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번에 떨어져 있는 범위 선택인데요. 떨어져 있는 범위는 컨트롤 키입니다. 첫 번째 범위를 마우스 끌기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끌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끌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활성 셀이라고 지금 표시해 드렸죠. 마지막 범위의 첫 번째 셀이 활성 셀로 지정이 됩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비연속적인 경우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하면 돼요. 이게 바로 활성셀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간혹씩 시험 문제 물어봐요. 그래서 비연속적인 선택은 컨트롤 키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행렬 전체 선택, 얘는 뭐냐면 행머리글이나 1, 2, 3, 4 열머리글 A, B, C, D 얘를 클릭하게 되면 행열 전체가 범위로 지정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hift나 컨트롤 키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행열 시작 셀이 활성 셀로 지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 전체를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돼요.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바는 열 전체. 컨트롤 같은 경우 우리가 무슨 뜻이 있어요? 통제하다, 조절하다, 컨트롤. 열 전체, 그러니까 열을 통제해라, 컨트롤 열,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Shift 플러스 스페이스바, Shift 같은 경우는 행 전체를 선택합니다. 행 전체. 지금 B열을 선택하게 되면 B열 전체가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게 되면 B에서 F열까지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열,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비연속적으로, 좌우지간 Shift는 연속적인 거고 컨트롤은 비연속적인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 전체가 선택이 되죠. 마찬가지로 Shift, 그 다음에 컨트롤 됐네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바, 컨트롤 열을 잘 조절해라, 컨트롤, 그죠? 열이 선택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Shift 플러스 스페이스바를 누르겠습니다. 행,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행열 전체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트를 전체 선택하는 방법은요, 시트 전체 선택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A도 돼요. 여기서 A는 이제 all, ALL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스페이스바를 동시에 눌러도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열 전체가 다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프트 플러스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행 전체가 선택이 되면서 시트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얘도 직접, 이 부분이 시트 전체 선택 단추예요. 시트를 전체 선택하는 단추,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시프트 스페이스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제가 A를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A. 일반적으로 이제 얘를 많이 선택하는 거고요. 나머지 거는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수정 및 지우기 매우 중요한 거죠. 데이터의 일부를 수정하는 방법. FE. 자, FE는 매우 중요합니다. 셀을 편집 상태로 만든 다음에 수정한다. FE 수정, 이렇게. FE 수정,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 수정, FE 수정, FE는 수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해당 셀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 상태로 만든 다음에 수정도 가능하고, 해당 셀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서 수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F2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7800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F2번을 누르면요 7800 뒤에 가서 커서가 껌빡껌빡거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7800이 아니고요 7890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이 된다는 얘기죠. F2번이에요. F2번을 누르면 커서가 뒤에 가서 깜빡깜빡거리면서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F2.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도 돼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수식 입력 줄에 와서도 수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F2번은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수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데이터 내용 지우기. 데이터의 내용을 지울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많이 지우죠. DLT, 딜리트, 삭제. 그래서 엑셀에서 데이터 내용 삭제할 때, 지우기 할 때는 딜리트고, 홈 탭의 편집 그룹에 지우기 가게 되면 내용 지우기가 있어요. 그 내용 지우기를 이용해서 내용을 지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른 다음에 내용 지우기를 선택해도 된다라는 거죠.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얘도 보겠습니다. 홈 탭의 편집에 가게 되면 지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 지우기를 누르게 되면 내용이 지워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잠시 후에 보겠지만 모두 지우기, 서식, 내용, 메모 이런 것들도 있어요. 모두 지우기는 말 그대로 모두 지워버리는 거고, 서식은 서식만, 내용은 내용만, 말 그대로 메모는 메모만 지워져요. 잠시 후에 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딜리트 키죠. 제가 방금 전에 딜리트 키를 눌렀거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용 지우기가 된다는 거죠. 내용 지우기.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미리 본 건데 모두 서식 메모 지우기 보세요. 홈 탭의 편집 그룹에 지우기 가게 되면 이제 모두 지우기. 이 모두 지우기는 말 그대로 데이터의 내용, 서식, 메모 이런 것들을 다 지워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식 지우기는 그냥 서식 지우기. 얘는 데이터의 내용 그대로 두고 서식 도구 모음이나 셀 서식에서 지정한 서식만 말 그대로, 메모 지우기도 말 그대로 메모만 지워줘요. 데이터의 내용과 서식은 그대로 두고 메모만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지우기, 서식 지우기, 메모 지우기 이 세 가지도 좀 알고 가셔야 되고, 홈 탭 편집 그룹에 지우기 가시면 되는 거예요. 백스페이스 키도 이제 내용을 지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바도 내용을 지울 수도 있는데요. 얘들은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현재 셀의 데이터를 모두 지우고 편집 상태로 만든다. 백스페이스 키. 스페이스 바 보세요. 스페이스 바는 현재 데이터를 모두 지워요. 편집 상태로 만든다. 똑같아요. 그런데 백스페이스와는 달리 이 스페이스 바는요, 맨 앞에 공백이 입력이 된다. 이제 여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 거고, 아까 F2 같은 경우는 커서가 뒤에 간다라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얘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제가 뭘 누르냐면 백스페이스를 눌러요. 백스페이스. 자, 이렇게 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를 복사를 해놓고 해볼게요. 지금 백스페이스 키를 누른 상태, 커서가 지금 어디가 있나 보세요. 맨 앞에가 있지 않습니까? 백스페이스로 지금 삭제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스페이스 바를 누르겠습니다. 스페이스 바를 누르니까 맨 앞에 어떻게 돼요? 공백이 하나가 들어가죠.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스페이스 바는 말 그대로 맨 앞에 공백이 하나가 생깁니다. 데이터 이동과 복사. 이동할 때는 일단 선택 영역을 갖다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내용은 클립보드로 저장이 되는 거죠. 임시 저장 장소 클립보드. 그리고 나서 클립보드 내용을 갖다가 붙여넣는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데이터 이동한 다음에는 원본 데이터의 내용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이동의 개념은 사라진다. 원본 데이터가.
그리고 이제 복사 같은 경우는 원본 데이터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얘는 안 사라지는 거죠. 데이터 복사한 후에도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남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동처럼 얘는 선택 영역을 범위로 설정하고 난 다음에 복사를 누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붙여넣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동과 복사는 원본 그대로 남아 있는다라는 거 차이점이죠. 그리고 선택 영역 복사할 때 그 영역이 점선 표시가 되거든요. 이 점선이 표시되어 있을 때는 몇 번이라도 붙여넣기가 선택 가능하다라는 거고, 점선 해제하려면 ESC를 누르시면 돼요. ESC. 명령 실행 순서. 이동 영역을 선택해야 되겠죠. 마우스로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잘라내기, 그리고 원하는 곳에 작업 대상 셀로 이동해서 클릭하고 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 잘라내기, 붙여넣기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는 거죠. 복사할 때도 복사 영역 선택하고 나서 복사, 그리고 나서 대상 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예요. 결론적으로 잘라내기, 붙여넣기, 이렇게 복사하기, 붙여넣기가 마지막 작업이 된다라는 거죠. 잘라내기든 복사든. 메뉴 이용하는 방법은 홈 탭에 클립보드 하게 되면 이제 잘라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바로가기 메뉴도 많이 사용을 하죠. 바로가기 메뉴에서 잘라내기, 붙여넣기, 그 다음에 복사하기, 붙여넣기. 아이콘 가위 모양이니까 잘라내기, 그 다음에 똑같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복사. 얘가 클립보드예요. 얘가 클립보드라고 합니다. 종이 끼우개 판 기억나시죠? 그래서 붙여넣기예요. 얘가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플러스 X, X는 이제 가위 모양을 딴 거고요. C는 복사, 그 다음에 컨트롤 V는 붙여넣기. 컨트롤 V가 왜 붙여넣기인지 말씀드렸었나요? 이거죠. 붙여넣기 할 때 여기다 붙여넣어라, 여기다 붙여라, 여기다 붙여라. 컨트롤 V, V 모양이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재밌게 말씀드리는 거, 붙여넣기 할 때 여기 붙여넣기, 붙자 쓸 때 이렇게 V 모양. 네,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암기되겠죠? 썰렁하지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컨트롤 V는 붙여넣기. 됐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엑셀 옵션의 고급에 가게 되면 채우기 핸들 및 셀 끌어서 놓기 사용, 채우기 핸들 및 셀 끌어서 놓기 항목이 있는데, 얘가 체크돼서 설정이 되어 있을 때만 채우기 핸들 그리고 셀 끌어서 놓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동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처럼 드래그하는 동안에 셀 범위에 테두리만 표시가 된다.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면 이동 결과죠. 그러니까 여기 원본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이동. 복사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끌기예요. 이 부분. 그럼 얘는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기 복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의 개념은 복사의 개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번에는 선택하여 붙여넣기인데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거는 이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가 열려요. 그래서 복사한 데이터를 붙여넣을 때 서식, 값, 수식 등 일부 내용만 선택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거고,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잘라내기를 한 상태에서는 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실행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복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영역 복사한 다음에 홈 탭의 클립보드 그룹에 붙여넣기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실행하거나, 또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붙여넣기 모두 붙여넣어라, 수식만 붙여넣어라, 단어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값을 붙여넣어라, 서식 메모, 유효성 검사, 그리고 원본 테마 사용, 테두리만 제외, 열 너비, 수식 및 숫자 서식, 값 및 숫자 서식,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모두 병합, 요렇게 붙여넣기 하라라는 거고, 연산도 가능해요. 연산 없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연산도 수행을 해줍니다.
내용이 있는 셀만 붙여넣기 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행렬이 바꿔서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연결하여 붙여넣기도 가능합니다. 이 선택하여 붙여넣기.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V예요. 우리가 붙여넣기는 V는 뭐 당연히 V인데 컨트롤 플러스 알트를 누르게 되면 선택하여 붙여넣기예요. 현재 상태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이제 범위 설정을 한 다음에요. 복사를 눌러요. 그리고 나서 범위 설정을 다시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선택을 해요. 그럼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에서 더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연산. 그럼 말 그대로 지금 점수에다가 이 점수, 기본 점수를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산입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보세요. 지금 아까 여기 다 10점씩이 있었거든요. 원래 점수에다가 10점씩을 다 더한 데이터가 결과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선택하여 붙여넣기의 덧셈이에요. 그리고 또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복사를 눌러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선택한 다음에 행렬 바꿈을 누르게 되면 행렬이 바꿔서 들어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할까요?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또 복사를 하고 이번에는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지금 연결하여 붙여넣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엄지용이 100이다 그렇게 되면 바뀌잖아요. 왜요? 연결하여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게 선택하여 붙여넣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성명에다가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을 표시했습니다. 채우기를. 그리고 여기 서식 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서식 복사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서식을 복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하지 않고 여러 번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서식 복사를 더블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서식을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ESC 눌러서 해제하면 되고, 서식 복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러 셀의 서식을 복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삽입하여 붙여넣기. 얘는 붙여넣기 하는데 삽입을 하면서 붙여넣겠다라는 뜻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복사 또는 잘라내기 한 내용을 갖다 붙여넣을 때 원래 있던 데이터 위에 덮어 쓰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원래 데이터를 밀어버리고 삽입해서 붙여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삽입하여 붙여넣기입니다.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잘라내기 한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복사한 셀, 그다음에 잘라낸 셀 삽입을 갖다가 실행하고 난 다음에 요 삽입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셀을 오른쪽으로 밀면서 붙여넣을 거냐, 셀을 아래서 밀기 하면서 붙여넣을 거냐,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잘라낸 셀 삽입, 복사한 셀 삽입이고, 바로가기 키는 잘라낸 셀 삽입 같은 경우는 이제 Shift 플러스 드래그고요. 복사한 셀은 컨트롤 플러스 Shift 플러스 드래그예요.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되고, 이번에는 실행 취소, 다시 실행 가겠습니다. 편집 메뉴 클릭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실행한 명령을 취소, 그 다음에 그 취소한 걸 다시 실행, 그죠? 100개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건 시트나 파일 단위의 작업은 실행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트나 파일 개념의 작업을 하고 나서는 실행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죠. 실행 취소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플러스 Z, 요거는 시험을 떠나서라도요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실생활에서 하다 보면 실수했을 때 되돌리는 거거든요. 컨트롤 Z 플러스는 Z 플러스 또는 Alt 플러스 스페이스, 그 백스페이스 받을 때요. Alt 플러스 백스페이스. 최근에 실행한 명령을 역순으로 취소한다라는 거. 최대 100개까지. 그 다음에 요 바로가기 아이콘 왼쪽으로 돌아가는 화살표 실행 취소. 이번엔 다시 실행은 반대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키예요.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플러스 Y, 그 다음에 F4번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컨트롤 Z, 컨트롤 Y는 많이 알고 계세요. 하지만 Alt 플러스 백스페이스, 그 다음에 F4는 잘 모르세요. 같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행 취소라든가 다시 실행은
하나씩 실행 취소할 수 있어요. 다시 실행이.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개를 선택해서 취소하거나 다시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 시트를 삭제한다거나 시트 이름 변경, 그다음 복사, 시트 위치 이동, 창 작업 개념, 창 숨기기, 창 정렬, 창 나누기, 그다음에 틀 고정. 이런 애들은요 실행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 이런 게 잘 나오겠죠? 네, 이런 걸 신경 쓰셔야 돼요. 실행 취소 다시 실행은 시험 문제에서도 간혹 잘 다루고 또 실생활에서 또는 실무에서 엑셀을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셀의 삽입과 삭제인데 셀을 삽입할 때는 이제 바로 가기는 컨트롤 플러스 더하기 키예요. 얘는 선택한 범위 셀을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밀어내면서 새로운 셀을 삽입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워크시트의 전체 행 개수라든가 열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방법은 홈 탭의 셀 그룹에 삽입에 셀 삽입을 실행해도 되고, 바로가기 메뉴에서는 삽입이에요.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플러스 더하기 키고 셀 삽입은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범위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해도 되고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아니니까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 전체, 열 전체 옵션을 사용해 가지고 행, 열 전체를 삽입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셀 삭제 마찬가지로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홈 탭의 셀 그룹의 삭제에 셀 삭제,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의 삭제,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른 다음에 얘는 왼쪽이나 위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갖다가 드래그 한다라는 거죠. 얘도 행 전체, 열 전체 옵션을 선택해서 행열 전체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지금 삽입을 누르게 되면 삽입 대화 상자에서 셀을 오른쪽으로 밀 거냐, 셀을 아래로 밀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행 전체, 열 전체 이렇게 선택이 가능해요. 만약에 우리가 열 전체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렇게 열 전체 하나가 삽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삭제 같은 경우도 삭제를 할 때 셀을 왼쪽으로 밀 거냐, 셀을 위쪽으로 밀 거냐, 행 전체, 열 전체. 만약에 행 전체를 선택하고 하게 되면 행 전체가 삭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데이터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셀 포인터 또는 셀 선택 범위의 오른쪽 아래에 작은 사각형 채우기 핸들 기억나시죠? 이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게 되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마우스를 끌기 한다는 얘기인데 원하는 만큼 상하 좌우로 끌어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 입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복사가 돼요. 일반적으로 문자 데이터를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을 끌면 데이터가 복사되어 채워진다. 문자 데이터는 복사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복사가 돼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끌게 되면 일씩 증가합니다. 얘는 직접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게 되면 복사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다음 숫자 같은 경우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되죠.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 핸들 드래그하게 되면 일씩 증가해요.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숫자 같은 경우는 문자 복사되는 거고 숫자 1도 그냥 채우기 핸들 드래그하니까 복사가 되는 거고 1111. 하지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일씩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 끄면 일씩 증가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는 복사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날짜 시간 데이터 같은 경우는 날짜는 일일 단위고요. 당연히 날짜 개념은 이제 우리 하루가 기본 단위잖아요. 시간 1시간 단위. 날짜 같은 경우 드래그 하게 되면 마지막 1일 단위로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시간은 1시간 단위로 됐네요. 그 다음에 숫자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숫자 뒤에 있는 일이 하나씩 증가해요. 숫자 1, 숫자 2, 숫자 3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잠시 후에 보겠지만 13 들어가게 되면 13579 월수 그러면요.
월수금 이렇게 하나씩 띄는 거예요. 1월, 3월 얘도 마찬가지로 1, 3, 5, 7, 9, 11, 1, 3 이렇게 뜨는 거죠. 간격만큼. 자, 혼합 데이터. 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데이터. 그걸 혼합 데이터라고 하는데 채우기 핸들을 끌게 되면 문자는 복사되고 숫자는 일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숫자 두 개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 숫자 1만 증가해요. 일씩. 여기 지금 컴퓨터 활용 시즌 1 1학년 일반 전체 선택한 다음에 이제 드래그하게 되면 쭉 드래그하게 되면 컴퓨터 활용이라는 건 그대로 이제 복사가 되는 거죠. 문자니까. 시즌 1은요. 시즌 2, 3, 4 이렇게 1, 2, 3, 4. 그다음에 1학년 1반 그럼 뒤에 것만 변한다는 얘기예요. 1학년 앞에 것 똑같고 1반, 2반, 3반, 4반. 마지막 숫자만 일씩 증가한다는 거. 숫자가 두 개 이상 섞여 있을 때는. 이번엔 사용자 지정 목록 데이터인데요. 엑셀 옵션에 우리 고급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여기에서 등록된 순서대로 데이터가 채워집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얘도 한번 직접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옵션에 고급에 가게 되면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여기도 써 있잖아요. 정렬 및 채우기 순서에서 사용자 목록을 여기서 만든다는 거예요. 사용자 지정 목록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목록들은 삭제가 안 돼요. 그죠? 삭제가 비활성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썬데이, 뭐 제뉴얼이, 일월화수목, 일사분기, 자축인명, 갑을병정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사장, 그 다음에 부장, 일반적인 경우로요. 과장, 대리, 그 다음에 사원, 추가를 눌러요. 그럼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인, 가져올 수도 있어요. 시트에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사장이잖아요. 그죠? 사장이라 하고 드래그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세요. 사장, 부장, 과장, 대리사. 방금 전에 우리가 등록한 대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면 그렇게 채우기가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 부분. 사용자가 새로 사용자 지정 목록에 데이터를 등록해 놓으면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자주 입력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 데이터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해서 채우기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거죠. 2개 이상의 셀을 범위를 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 끄게 되면 그 데이터 사이의 차이에 의해서 증가 또는 감소하면서 채워진다는 거죠. 지금 100, 200, 900, 850, 제13, 15, 월목, 제뉴얼이 마치 이걸 갖다 이렇게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된다는 얘기죠. 100, 200, 그러니까 300, 400, 500, 900, 850 그러니까 800, 750, 700, 650, 50씩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13579. 얘 같은 경우도 15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5씩, 그러니까 0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월목, 일, 수, 토, 화. 얘도 마찬가지로 제뉴얼이 1월, 3월, 5월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빠른 채우기 같은 경우는 2016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기능이거든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일관된 패턴을 입력하는 경우에 엑셀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대로 값을 채워줘요. 검색해서 셀의 값을 자동으로 채워준다는 거죠.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가게 되면 이제 빠른 채우기가 있고, 홈 탭에도 있어요. 홈 탭에 편집 그룹에 채우기에 빠른 채우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탭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쭉 끌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 채우기 옵션이 나오는데 거기서 빠른 채우기를 클릭해도 돼요. 바로 가기 키는 컨트롤 플러스 2입니다. 암기하셔야 되겠죠? 이거 외우시고요. 직접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울산, 부산, 광역시, 이제 경기도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다 서울이라고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특별시, 광역시, 도 앞에 있는 서울, 대전, 울산, 부산, 경기 이렇게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5개밖에 없지만 굉장히 많았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유효한 기능이에요. 마우스 B의 툴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홈 탭에 채우기에 빠른 채우기도 있고
데이터의 빠른 채우기, 바로 가기는 컨트롤 플러스 E예요. 빠른 채우기를 눌러요. 그렇게 되면 대전, 울산, 부산, 경기 자동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를 했을 때 여기서 빠른 채우기가 있죠. 현재는 이 상태예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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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빠른 채우기를 누르게 되면 바뀝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빠른 채우기. 그 다음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 홈 탭의 편집 그룹의 채우기를 선택한 다음에 계열을 선택해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채우기 할 수 있습니다. 방향 줄 수 있고요. 행이냐 열이냐. 일반적으로 이제 열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형, 선과 같은 형태, 선과 같은 형태니까 시작 데이터에서 단계값을 더해서 채워준다라는 거죠. 이거 선과 같은 형태. 급수 같은 경우는 단계값을 곱해준다라는 거고요. 급수. 그 다음에 날짜, 자동 채우기. 그 다음에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 평일, 월, 연. 평일이라는 건 이제 주말을 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얘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이라고 입력을 했지 않습니까? 1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지금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홈 탭에 채우기의 계열이라고 있죠. 여기 오게 되면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가 열려요. 행열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열로 가겠습니다. 선과 같은 형태로 단계는 2를 주고 종료값은 20 정도를 주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보세요. 1, 3, 5, 7, 9 두 단계씩 뛰면서 20까지니까 19까지 가는 거죠. 그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보세요. 날짜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지금 채우기에서 마찬가지로 계열 지금 날짜를 보니까 일, 평일, 월, 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같은 경우 단계는 그냥 1로 주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1, 2, 3, 4, 1 단위로 움직였죠. 이번에는 평일. 평일이니까는 1, 4. 결국 2라고 3일은 무슨 요일이다? 토요일, 일요일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 5, 6, 7, 8, 9, 10 없죠. 9, 10은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평일만 그리고 월, 연 다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주 단위. 주 단위는 돼요, 안 돼요? 여기에 주 단위는 없었죠. 그래서 1, 그 다음에 평일, 월, 연 이것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바로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입니다. 찾기 바꾸기 이동 가겠습니다. 찾기는 컨트롤 플러스 F, 여기서 F는 이제 find, FIND죠. Shift 플러스 F5번도 돼요.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겠죠. 컨트롤 플러스 F, 그 다음에 Shift 플러스 F5. 큰 의미는 없고요. 특정 문자열을 찾아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찾아서 또 바꾼다. 그게 바로 찾기 그리고 바꾸기예요. 직접 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홈 탭의 편집 그룹에 가면 이제 찾기 및 선택이 있고요. 여기서 찾기를 눌러요. 컨트롤 플러스 F, 시프트 플러스 F5번도 되고 찾기 및 대화 상자 오게 되면 찾기 탭, 바꾸기 탭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옵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옵션이 더 나타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찾을 내용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식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범위 된다 안 된다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범위는 시트 통합 문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검색할 때 행으로 할지 열로 할지 찾는 위치 수식도 찾을 수 있고요. 값 메모도 찾을 수 있어요. 메모 안에 있는 텍스트 수식 값 메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영문자인 경우고 그다음에 전체 셀 내용 일치 여부 전자반자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요. 여기다가 이기적이라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찾기, 그죠? 또 저쪽 위로 올라가죠. 여기는 이기자예요. 다음 찾기 이렇게요.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게 되면 역방향으로 찾아줍니다. 방금 전에 갔죠? 지금 다음 찾기인데 여기서 다음 찾기만 누르면 저 위로 올라가지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가 다음 찾기를 누르면 바로 위로 역으로 찾아줘요.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와일드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이 별표를 누르게 되면 이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가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로 시작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로 시작하니까 기적도 들어가는 거고 이 기자 그죠? 이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 기자도 찾아주고 이 기적도 찾아주고 맞죠? 그럼 이번에는 앞에는 상관이 없어요. 앞에는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고 뒤에 기자 이렇게 되면은 뒤에 두 글자가 기자로 끝나고 앞에 한 글자는 물음표는 한 글자를 뜻하기 때문에 이가 오든 왕이 되든 김이 오든 다 찾아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요. 이 기자, 왕 기자, 김 기자 이렇게 와일드 카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음표는 한 글자를 뜻하는 거고 별표는 여러 문자를 뜻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별표 자체를 찾고 싶어요. 또 물음표 자체를 찾고 또는 이 물결 표시 자체를 찾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냥 별표를 누르면 절대 안 되고요. 물결 표시한 다음에 별표를 눌러주게 되면 별표를 찾아줘요. 그리고 또 물음표 이렇게 되면 물음표를 찾아줍니다. 물결 자체를 찾을 때는요. 마찬가지로 물결 표시, 그럼 이 물결 표시를 찾아줘요.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별표라든가 물음표, 물결 표시 자체를 갖다 찾을 때는 맨 앞에 물결 표시를 넣어준다. 그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다 살펴본 내용이고 와일드 카드 이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물음표는 한 문자, 별표는 여러 문자예요.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와일드 카드 자체를 찾을 때는 물결 표시 기호를 갖다가 와일드 앞에 사용하면 된다. 심지어 물결 표시 자체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 글자씩을 뜻한다 그랬죠? 물음표 5개, 5글자 이하의 내용을 검색하는 거고 정, 물음표, 그러면 정으로 시작하면서 뒤에는 어떤 글자가 와도 되지만 한 글자 뭐 정암, 정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에스터리스크는 여러 문자 뒤에가 부로 끝나면 돼요. 부로 끝나는 내용 야구부, 축구부 이렇게 그다음 미용, 별표, 미용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진, 별표, 실 그럼 진으로 시작해서 실로 끝나는 내용 그 다음 물결 표시 119 물결 물음표 그러면 119 물음표를 검색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안녕 물결 그러면 안녕 물결 표시 찾아주는 거예요. 와일드 카드를 이용하는 거 요거는 좀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바꾸기는 컨트롤 플러스 H예요. 여기서 H는 change, CHANG의 H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을 찾아서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바꾸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기적 커말로 바꾸고자 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모두 바꾸기 그냥 모두 바꾸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자 할 때 3번 바뀌었습니다 하고 나오죠. 이게 바로 바꾸기예요. 그래서 찾기하고 바꾸기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이번에는 이동 가겠습니다. 이동은 컨트롤 플러스 G 또는 F5번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G 또는 F5를 누르게 되면 이동 대화 상자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자 하는 셀 주소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홈탭의 편집 그룹에 찾기 및 선택의 이동 여기서도 가능한 거고요. 자, F5번을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F5번 이동 여기서 우리가 A1으로 가고 싶다 그랬을 때 A의 1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동을 해요. 이게 바로 이동 대화 상자입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이동 옵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수식 워크시트에 수식이 들어있는 영역을 모두 선택해 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셀만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부분합을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거든요. 부분적으로 합을 구하는 건데 합 외에도 뭐 평균도 구하고 다 구합니다. 이 부분합의 요약된 결과를 다른 곳으로 복사할 때 이용하는 게 화면에 보이는 셀만이에요. 그러니까 부분합에서 요약된 결과 그게 화면에 보이는 셀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다른 곳으로 복사할 때 이용하는 게 화면에 보이는 셀만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셀에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숨겨진 행 또는 열이 있는 범위에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 이동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말 그대로 화면에 보이는 셀만이에요. 요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 옵션은 좀 조심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섹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